환영합니다. 알까볼까 TV입니다. 이번에 보실 단어는 anthropology입니다. 자, 단어가 좀 길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기초어가 됩니다. anthropology 하게 되면 어원적인 개념을 먼저 보시면 anthropo란 어근은 mankind의 의미를 지니고요. 뒤에 나오는 OLOGY 여러 번 나오고 있죠. science 어떠한 학문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전미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mankind에 관한 학문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인류학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원적인 개념은 그렇죠? 인류에 관한 학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mankind입니다. 자, mankind가 의미를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음절 강세를 가질 경우가 있고요. 이음절 강세를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강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음절 강세에 맞춰주면 mankind, man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의미고요. 이음절 강세가 되면서 mankind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이 kind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mankind이지만 kind가 명사로 쓰여지면 종류란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man의 종류 이런 의미가 될 거 아니에요. 의미적으로는. 그런데 man의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면 남자의 의미에 포인트를 맞춘다 그래서 mankind 하면 남자나 남성이라는 의미예요. 그에 반해서 mankind에서 kind에 맞춰지면은 남자라는 개념보다는 남자 같은 이런 사람들의 종류다라는 의미로서 인류나 남성, 여성을 통칭하는 인간 이런 의미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anthropology라고 하는 이 어근에 나오는 이 mankind, anthropo라는 어근은 이 단어 속에서 단어 따라서 남자로 사용된 것인지 인류로 사용된 것인지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단어 따라서는. 근데 뭐 대개는 이제 인류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이 돼요. mankind에서 이음절 강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남성이라는 의미로 뭐 무조건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주로 일반적으로 이 인류 이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CF 부분에 한번 보세요. womankind 그랬어요. 자, womankind 그러면 이것도 남자, 인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앞에 강세를 두면 여자이고 뒤에 강세를 두면 이것도 이 세상의 절반은 여자니까 인간이나 인류라는 의미로 womankind도 쓰이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이네들의 남성 중심, 남성 우월 사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mankind는 그냥 집합적인 의미의 여자, 여성의 의미로 밖에는 사용이 안 돼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요. 이건 단수로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집합적으로 모든 남성을 이 지구의 절반인 모든 남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의 mankind고요. 이것도 여자 한 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집합적으로 모든 여성을 이야기할 때 womankind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womankind는 인류란 개념으로는 쓰이지를 않아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여성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를 굳이 쓰지 말고 그렇죠? 그냥 인류 하면은 편하지 않느냐? humankind 인간 종류에서 이게 인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humankind라고 하는 단어도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mankind란 이 단어를 인류란 말로 많이 쓰죠. 뭐 그거는 뭐 언어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겠는데요. 자, 그러면 anthrop의 어원적인 개념이 mankind라고 그랬으니까 사용되는 어휘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 anthropography죠. 자, graph라고 하는 어근 write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anthropography 인간에 대한 것들을 이것저것 써놓는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문지리학을 anthropography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지리학이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anthrophobia. 자, phobia는 fear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anthrophobia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남성 공포증이라는 개념보다는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사람에 대한 공포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anthropophobia 이러면은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대인공포증을 anthropophobia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인공포증. 사람 자체를 무서워하는 거죠. 자, anthropocentric. 자, center라고 하는 거,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nthropocentric 그러면은 인간 중심의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anthropocentric. 그렇죠? 자, anthropo라는 건 상당히 유용하죠. 자, 그다음 볼까요? philanthropy. 자, feel이란 어근 어원적으로 love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바로 앞선 강의 zoology라고 하는 동물학에서 zoophilist 기억나시나요? 동물 애호가. 그렇죠? 단어를 이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은 바로 이 앞선 강의입니다. anthropology 바로 앞선 강의에서 바로 zoology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할 때 바로 feel이라는 어근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philanthropy 하게 되면 인류를 사랑하는 것 이런 뜻이죠. 자, 그럼 philanthropy는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박애라고 하는 거죠. 인류를 사랑하는 거, 박애 정신. 우리나라 말도 박애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어도 쉬울 리는 없죠. 박애하면은 philanthropy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misanthropy. 자, mis는 wrong의 개념이에요. 잘못됐다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misanthropy 하게 되면 염세, 세상에 염증을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misanthropy라는 단어를 쓰지만 염세라고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 pessimism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pessimism. 그런 의미예요. 같은 동의어가 돼요. 자, 다음에 anthropotomy. 자, TOM이라는 어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또한 뒤에 타이틀로 강의가 됩니다. 커트의 개념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한두 번 소개가 됐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람을 자르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nthropotomy 이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인체 해부를 anthropotomy 내지는 인체 해부학 이라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인체 해부나 인체 해부학을 anthropotomy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 보실까요? anthropoid 뭘까요? 인간 같은 것 이란 뜻이에요. anthropoid. 그래서 이것은 유인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anthropoid는 좀 어렵죠. 그럼 유인원 하면은 쉬운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 단어는 뭐가 있나요? 자, ape라고 하는 단어 있죠.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유인원 하면 ape란 단어를 쓰죠. 원숭이하고는 달라요. 멍키하고는. 그렇죠? 고릴라라든지 유인원은 고릴라라든지 뭐 오랑우탄 같은 것들이 있죠. 사람과 비슷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유인원이라고 하죠. 사람과 유 비슷한 그런 원숭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될 거예요. anthropoid. 자, anthropophagi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anthropophagi 발음도 어렵고 스펠링도 어렵고 다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PHA로 연결되는 어근은요, eat, 먹는다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어근은 아닌데요. 자, 그래서 anthropophagi,guy라고 발음도 하고요, guy라는 발음도 가능합니다. anthropophagi. 자, 그러면 이것은 그렇죠, 식인종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먹는 그런 종족. 그렇죠? 아유, 굉장히 무섭네요. 그죠? anthropophagi. 자, 식인종 그러면 이제 너무나 어렵잖아요. anthropophagi.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쓰려면 뭘 쓰면 되겠어요? 식인종 그러면 man-eater. 그렇잖아요. 편하게 man-eater. 이해가 되시죠? man-eater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nthropophagy. 자, 이것은 I가 Y가 됐죠. 이건 사람 가리키는 어근이고요. Y가 되면은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대로 사람을 먹는 그런 것에서 식인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식인. 자, 요거 이 PHA란 어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어근.
이 can이란 어근으로서 나중에 또 얘기가 될 텐데요. 식인 같은 경우 뭐 캐니벌리즘이라든지 식인종, 캐니벌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다시 또 설명을 드립니다.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 이것은 어쨌거나 anthrop라고 하는 어근, 이것이 mankind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단어들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anthropology라고 하는 단어에 뭐 동의어는 따로 쓰질 않아요. 인류학 하면 무조건 anthropology라는 어휘를 씁니다. 파생어 한두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anthropology 동의어는 따로 없다고 바로 말씀드렸죠. 근데 굳이 이제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을 영영사전의 의미로 풀어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인류학을 만약에 anthropology라고 하는 이 어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The science of the 뭐 요런 정도로 풀어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The science of the human race. 그렇죠? 인간 종족 인류잖아요. 그죠? The human race가 바로 인류예요. 그래서 인류에 관한 학문에서 The science of the human race. 뭐 이렇게는 쓸 수가 있을 텐데 길잖아요. 그렇죠? 한 단어로 간단하게 anthropology.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the human race가 anthropo라는 어근이 되는 거고요. The science라고 하는 것이 OLOGY 요 어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이 바로 anthropology가 된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럼 파생어 두 개만 봅시다. 자, 그럼 인류학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학자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은데 anthropologis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anthropologist 이러면 인류학자라는 단어가 되겠죠. anthropologist. 자, 그럼 형용사 형태 인류학의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그려지시죠? 머릿속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anthropologic 이래도 좋겠고요. AL을 첨가시켜도 무방합니다. anthropological, anthropologic, anthropological 다 가능합니다. 대개 형용사 형태 C로 끝나는 거, CAL로 끝나는 것들은요, AL을 빼버리고 이렇게 C로만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나 AL 붙여서 끝나나 의미적으로는 같은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얘기가 됩니다. 뒤에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몇 개의 단어에서는 C로만 끝나는 형용사와 CAL로 끝나는 형용사가 의미가 달리 돼서 쓰여지는 어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한 얘기들은 또 펼쳐질 거예요. 자, 그럼 anthropology에 관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